나 혼자 이상한 행동한 사람처럼 말해서 기분이 조금 나쁘네. 너 혼자 한 거야. 사연자분 봐봐요. 남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조금 본인 기준에서 억울하겠지만 틀린 말은 안 해요.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럼 내가 끝까지 받아주길 바라는 거야?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잖아. 오빠가 화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던 거야. 혼자 그냥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그게 너 혼자 장난치다가 내가 안 받아주니까 그런 거라고 몇 번이고 끝까지 장난친 거잖아. 사연을 읽어보고 왔는데 너무 현실 모먼트라서 흥미진진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PTSD가 오기도 했고. 사연 내용 먼저 읽어보고 보내주신 카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님. 남자친구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계속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답을 얻고자 사연 신청드립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제일 최근에 싸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고 퇴근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라 오랜만에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갖고 전화를 걸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묻는 말에 대충 대답하고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대화 주제를 더 꺼내고 이어갔으면 됐을 텐데 괜히 남자친구에게 기대를 해서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와서 카톡으로 왜 말이 없고 대충 대답만 했는지 물었고, 남자친구는 대충 대답했다고 착각한 건 너고 말이 없던 건 너도 똑같이 않았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다시 물었지만 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아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전 비슷한 싸움의 반복 때문인지 제가 제 잘못은 회피하고 남자친구 탓만 한다며 저에게 불만을 얘기했고,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빠서 싸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확한 싸움의 내용은 카톡 내용 첨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싸움의 원인은 제가 예민했고 잘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해야 싸움이 더 커지지 않고 대화로 술술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싸움의 원인보다는 싸움이 커진 과정에서 잘못한 점이 뭔지 궁금해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부분을 보면은 사연에 나와 있듯이 사연자분이 당직 근무하고 퇴근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오랜만에 걸었다가 끊고 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집 도착하면 연락해 이랬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집 도착했어 라고 이제 보냈고, 남자친구가 고생했어 쉬어 이래요. 쉬어 이게 일반적인 연인 사이에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나 빡쳤다 뭐 이거를 티 내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연자분이 먼저 손을 내민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출장 가느라 오빠가 더 고생했지. 맞다, 나 25일에 근무 안 하고 1일이나 8일 중에 해. 나는 다음 주야. 시험 전날이라 힘들겠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싶었는데요. 이 남자는 그래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 곱게 해줄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3주 넘게 못 보겠네.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 질문할게. 아까 전화했을 때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었어? 솔직하게 말해줘. 아니면 나 혼자 생각 정리할 것 같은데 싫어서. 요게 이제 여자 모먼트거든요. 요게 진짜 여자 모먼트인데, 사연자분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알아요. 진짜 있는 그대로 내가 눈치 못 챈 무언가가 있으면 알려주면 안 그러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남자가 받아들였을 때는 아까 전화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넘어가자 요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난 대답 대충 단답으로 하고 내가 말 안 하면 말 없길래 기분 나쁜가 했지. 그냥 원래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보다. 요게 좀 비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 이렇게 캡처해 주신 걸 보면서 상담할 때 되게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요. 제가 상담하다가 두 분이서 주고받은 카톡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열에 한 8명은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봐요. 진짜 레알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여기를 봐요. 왜냐하면 내가 보낸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보낸 거 말고 본인이 보낸 거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라 그래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냥 원래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 이래버리죠. 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그치고 이건 왜 그런 거야?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빠가
대답 대충 단답으로 하고 내가 말 안 하면 없길래 기분 나쁜가 했지.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사연자분. 이게 시간 텀을 보잖아요. 요게 11시 12분이고 13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연달아 친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24분에 10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다시 확인사살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연자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난 대답 대충 단답으로 하고 내가 말 안 하면 말 없길래 기분 나쁜가 했지 라고 하고 끊고 이 사람이 그래라고 했으면 요거를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보다 라고 이 남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아 놓고 이걸 물어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 씨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이 왜 그랬는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말 없길래 나만 질문했잖아. 대화 이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질문 뭐 했는데 대답을 해줘야죠. 2분 텀이 있잖아요. 이 남자도 얘기했잖아. 이거 봐,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잖아. 질문 뭐 했는데 라고 하면 내가 뭐 질문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대답을 안 하고 오빠는 왜 말이 없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 2분 텀은 본인도 생각을 하고 답장을 했을 텐데 요거는 잘못됐다.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은 줄곧 오빠가 계속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 이건데 여기에 지금 꽂혀 있거든요.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좀 밝은 톤으로 나한테 어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무미건조한 답변이 와요. 본인이 이때까지 봤던 남자친구의 분위기랑은 다르니까 지금 꽂힌 거잖아요. 사연자분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거나 나한테 빈도상한 게 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꼭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돼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추석 때 일이 계속 밀려가지고 막 불어났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져서 한동안은 조금 거기에 집중한다고 와이프랑 이야기를 할 때 막 원래 텐션대로 막 못했어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조금 보고 있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되고 나서 와이프 표정이 밝아 보이길래 저도 같이 막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 아 내가 원래 알던 남편으로 돌아왔다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내가 요 며칠 동안 좀 표정이 밝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시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려줬구나. 내가 그걸 또 몰랐구나.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근데 사연자분은 제가 뭐 본인 남편이라 치면은 제 표정이 안 좋으면 그걸 바로바로 확인해야 돼. 왜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남자친구가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들을 보면 여기서는 지켜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스스로 괜찮아지고 회복되면 아 그게 해결됐구나. 나에 대한 문제였으면 뭐 얘기를 했겠지. 이런 확신. 본인에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계속 그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매번 이랬어. 뭐 하다 보면 남 탓부터 하고 너가 잘못한 걸 남한테 핑계를 찾아.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는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요. 내가 예민했나 봐. 오빠 사진 보고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괜히 이런 기대만 해서 실망했나 봐. 이게 사연에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오빠가 피곤한 건지 나랑 전화를 하기 싫은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 사연자분 요 얘기를 맨 위에서 했어야 돼요. 저는 요 부분 딱 읽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마침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완전 100% 남자친구 생각 똑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오른쪽 걸 보라 그랬죠. 노란색 글씨친 본인이 보낸 걸 보라고 했던 이유가 본인은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를 다 알고 하잖아요. 남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맨 위로 하세요. 전화 끊자마자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 질문할게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그랬던 건데 오빠가 그래서 속상했어.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남자도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아 그랬구나. 근데 나 그런 거 진짜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요. 사연자분이 사연에서 적어주신 것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말하는 거를 미루어 볼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본인은 아 씨 너마저도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남자가 너는 매번 이랬어. 먼저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말이 안 통한다. 이거는 죄송해요.
전적이 그냥도 아니고 존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요, 자기가 뱉은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건 애초에 시작을 안 해요. 자기가 뱉은 말에 본인 설명해봐라 그랬잖아요. 하려면 진짜 귀 5만 상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전에 싸웠던 카톡도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보내보세요. 첫 페이지만 봐도 본인이 잘못했어요. 사연자분, 이럴 거면 차라리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시고 오랜만에 전화를 하지 마세요. 평소에 연락을 자주 안 하는데 카톡을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크네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걸 안 여쭤봤네. 본인 나이가 좀 많이 어려요? 23살이에요. 남자친구는 몇 살이에요? 25이요? 아, 만 나이로요. 자, 제가 두 번째, 예전에 싸웠던 카톡. 버스 타고 집 오는 동안 계속 생각해봤어. 곱씹어보니 아까 내가 했던 사과는 나 때문에 오빠가 화가 났고 내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덜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사과였어. 오빠가 화가 나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고 나만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게 싫어서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사과했던 것 같아. 내가 사과하지만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사과했으니 용서를 안 해주는 오빠가 이상하다 등 이중적으로 말을 해서 오빠가 들었을 때 오히려 더 화가 났을 것 같아. 여러 번 이유를 물어봤는데도 계속 똑같은 말도 안 되는 대답해서 많이 답답했지. 아까는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봤나 봐. 오빠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했어. 많이 늦었는데 용서해줘. 그러니까 본인 시점이에요. 저 괜찮은 여자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는 년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제가 잘못한 거 바로바로 사과하잖아요. 이런 여자가 어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대답해보세요. 싸우는 원인은 제가 만들었고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싸웠다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버스 시간이 다 돼서 헤어지게 돼서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이라 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니까 오빠 뭐해? 라고 보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8시 59분에 보내고 읽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오빠 뭐해? 라고 했어요? 아니면 안 읽어서 오빠 뭐해? 라고 했어요? 읽었겠지. 일십이었죠. 자, 그게 몇 시쯤이었어요? 거의 바로였어요. 자, 그래서 본인은 1시간 50분을 기다린 거죠. 참다가 오빠 뭐해? 라고 보냈습니다. 누워있어 라고 하죠. 언제 잘 거야? 이제 자려고. 나랑 조금 더 얘기하다 자. 사연 좀 봐봐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읽고 싶고 답장을 안 해? 이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본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골자를 생각해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본인 연애가 되게 고달파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돼. 받아들여야 돼.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아 뭐 그래 어쩌고저쩌고 나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도 미안해 라고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외우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장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여기서 뭘 더 할 수는 없잖아요. 더 하는 건 과해요. 더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내가 이야기한 게 전달됐겠다 하고 끝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런 이유보다는 싸운 이유가 제가 저렇게 사과할 정도로 크게 잘못한 일도 아니고 이런 거에 화난 사람 만드는 게 와닿지 않았대요. 자기 그렇게 쪼잔한 사람 만드는 게 싫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밑으로 읽어볼게요. 나랑 조금 더 얘기하다 자. 할 말 있으면 해. 내가 카톡해서 더 기분이 나빴어? 아니. 나랑 아직도 더 얘기하기 싫어? 아니. 그냥 할 말이 없었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답 기다리는 동안 힘들었어. 그래. 난 저거 관련해서 할 말이 없어. 왜? 오빠가 화난 이유가 아니야? 난 사과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해주는 입장도 아니야. 내가 오빠 화나게 했잖아. 너가 혼자 장난치다가 혼자 기분 나빠서 울고 혼자 사과한 거야. 결국엔 너가 한 행동을 너가 혼자 잘못한 걸 알면 되는 거야. 나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어. 오빠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니면 아직도 나한테 기분이 나쁜 거야? 너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너가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나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마. 생각해봤어. 근데 오빠가 추측한 건 다 오해야. 그니까 너가 생각을 하고 할 말 있으면 해. 할 말 없어. 그래. 나 혼자 이상한 행동한 사람처럼 말해서 기분이 조금 나쁘네. 너 혼자 한 거야. 사연자 한번 봐봐요. 남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조금 본인 기준에서 억울하겠지만 틀린 말은 안 해요.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럼 내가 끝까지 받아주길 바라는 거야?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잖아. 오빠가 화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던 거야. 혼자 그냥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그게 너 혼자 장난치다가 내가 안 받아주니까 그런 거라고 몇 번이고 끝까지 장난친 거잖아.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채팅 치신 건데 한 5분 10분 전에 치신 건데 제가 일부러 복사를 해놨어요. 내 궁금증, 기분 나쁨을 해결해야 돼. 남자한테 결론을 내야겠으니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 잘하... 똑같은 분이네. 본인을 상대방한테 자꾸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말이다. 자꾸 본인 설명하잖아. 내가 왜 그랬고 이래서 이랬고 뭐해서 저랬고 그걸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알고 있겠거니 이 사람도 나를 만나는 거면 기본적인 건 이렇게 생각하겠거니 이게 돼야 돼. 물론 필요할 때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은 싸울 때마다 매번 한다고. 제일 와닿는 말이네요. 궁금한 거 질문 주십시오. 남자친구가 싸울 때마다 너 전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저를 이미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부부가 결혼을 했어. 아기가 태어났네. 맞벌이를 하다가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보통 아내가 일을 그만두겠죠. 근데 남편이 외벌이 한다고 힘들고 와이프는 아기 보고 집안일 한다고 힘들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부부 싸움이 났어. 그러면은 할 말 못할 말을 평소에 안 해야 되는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여자는 아니 집에서 애 보는 게 쉬운 줄 아나 이러고 남자는 아니 집에서 애만 보는 게 뭐가 힘든데 밖에서 돈 버는 거 안 힘드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내가 돈 안 벌면 애기 분유는 뭘로 사 먹이고 집 대출금은 뭘로 갚고 어떻게 키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나는 뭐 일 못해서 안 하나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니만큼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본인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 지는 나가서 돈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고 내가 지금 돈 안 벌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다고 평상시에 고깝게 생각했나 보네.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일하는데 힘들었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돼야 된다. 부부가 같이 살려면 본인은 그 상황에 남자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오빠는 왜 자꾸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제가 남자친구 하는 말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아니라고 납득시키려고 설명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봤네. 그래 이제 뭐 원인을 찾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으니 사연자분도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을 만들지 마요. 넘어가. 본인은 이렇게 어떤 강박이라면 강박이 생긴 이유가 그렇게 계속 넘어가면 그게 오해가 더 쌓이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덜 쌓인다 생각하고 근데 오해는 덜 쌓일지언정 지금 거의 뭐 사람 피 말리게 돼버리니까 선택을 하라면 그냥 넘어가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냥 넘어가는 게 그냥 체념해서 말을 해서 뭐해 이게 아니라 넘어갈 일은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